조간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당선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콜로라도주에서 한국 CS 윈드가 짓는 세계 최대 풍력 발전기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승패를 가를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 집중된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성과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및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더해 어느 쪽이 당선되든 미중 보조금 전쟁으로 흘러 공급 과잉이 초래되면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7일 한화큐셀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공장 등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 에너지 정책으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패널 투자 계획을 축소해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미국이 필수 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늘린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공급망 강화 조치 30개를 발표하면서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가 더 많은 필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국방물자 생산법 DPA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부는 필수 의약품과 핵심 원료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3,500만 달러, 우리 돈 약 456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때처럼 일부 백신과 치료제 부족으로 미국 내 의료 공급망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미국의 생산 시설이 없는 국내 바이오 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중국 차이신 등을 인용해 배터리 업계에서 한때 포스트 CATL로 주목받았던 제웨이가 사실상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제웨이의 텐진 공장이 다음 달 1일 생산을 중단합니다. 제웨이는 2009년 설립된 배터리 회사로 올해 자국 시장 점유율이 0.5%, 12위로 고꾸라지면서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자동차 배터리 산업 혁신연맹에 따르면 전기차 업계에 닥친 칼바람으로 지난해 말 57개였던 중국 배터리 업체는 지난달 말 기준 48개로 줄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배터리 생산량만으로도 글로벌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 상태라며 일부 완성차 메이커들이 생산 목표를 실소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제조사들의 공장 가동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상위 배터리 업체인 CATL과 비아디의 양강 구도가 굳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8개월 만에 5%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10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5.04%로 9월보다 0.14%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부터 3달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으며 5%를 웃돈 건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이 4.56%, 일반 신용대출이 6.81%로 금리가 각각 0.21%포인트, 0.2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담대는 5달, 신용대출은 4달 만 연속으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10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6조 8천억 원 증가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중과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가계의 빚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한국 국민이 평균적으로 27세부터 흑자 인생에 진입해서 61세에 다시 적자 상태로 전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1인당 생애 주기 중 0세에서 26세까지는 적자 인생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적자가 최대치로 치솟는 시기는 17세로 적자는 3,527만 원이었습니다. 27세부터는 흑자로 반전해 43세부터 1,792만 원 최대 흑자를 내고 이후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체 국민이 벌어들인 노동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 적자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국민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08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